안녕하세요, PT점입니다. 유형 플러스 내신 고쟁이 수학상. 오늘은 여러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유형 스텝 2의 546번부터 문제 풀이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볼게요. 자, 방정식의 활용 유형사 546번입니다. 어떤 세 자리 자연수 각자리 숫자의 합은 12래요. 그러면 각자리 숫자가 뭐 100의 자리가 있겠고 10의 자리가 있겠고 1의 자리가 있을 텐데 얘를 A, B, C라고 할게요. 그러면 각자의 숫자의 합은 A, B, C를 더한 건인데 얘가 12라고 얘기한 것이고 10의 자리의 숫자의 2배는 2B는 1의 자리 숫자와 100의 자리 숫자 합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A와 C의 합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구나라는 겁니다. 따라서 A, C의 합이 2B면 B를 더하면 3B가 되겠네. 그러면 얘가 10이니까 B가 4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러므로 AC의 합은 8이 되는 거죠. 자, 문제가 얘기하는 거 한번 더 볼까요? 또 이 자연수의 10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10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꿨대요. 그러면 12A가 되는 거네. 그럼 얘가 처음수보다 594가 더 크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100의 자리는 100C, 10B 플러스 A는 100A 플러스 그 다음에 10B 플러스 C보다 594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594를 합하면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다음 같은 조건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뭐 10B는 간단히 없어지겠구나 라는 게 되겠고, 지금 A와 C 합이 8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쪽 넘길까요? 그럼 100 곱하기 C-A 이렇게 되고, 이쪽도 C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A니까 C-A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594가 나왔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빼니까 99 C-A가 594가 된 거죠. 그러면 C-A는 9로 나눠지나 본데 49, 36 59, 45 잠깐만요. 9로 우선 나눠볼게요. 그럼 여기가 11이 되고요. 59, 45 69, 54 69, 54 54 하면 54가 남네. 그럼 또 59 이렇게 되네요. 잠깐만요. 69, 54죠. 6, 9, 54 66이 되는 거구나. 잘못 썼어요. C-A는 11이 되겠구나. 아니 6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네요. 자, C-A는 6이고 A 플러스 C, 즉 C 플러스 A는 8이니까 두 개를 더 해버리면 이 C가 14, C7이네요. 그러면 A는 1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세 자리 자연수는 147이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546번 147이 정답. 547번 볼게요. 어느 회사 화장품에서는 식물을 포함되어 있는 성분 A를 식물에 포함된 성분 A를 추출하기 위하여 성분 A를 추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식물 XYZ를 이렇게 총 1kg을 준비했대요. 그러니까 X와 Y와 Z를 합해서 1kg, 1000g을 준비한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세 종류의 식품 XYZ 각각 식물 무게의 1%, 2%, 3%만큼 추출할 수 있는데 모두 추출하면 17g이 된대요. 그러니까 얘는 0.01x가 되는 거고 얘는 0.02y가 되는 거고 얘는 0.03z가 되는 건데 이거 합하면 17g이 된다고 그러네요. 그렇다는 건 100을 곱해버릴까요? 그러면 x, 2y, 3z은 100 곱하니까 1700이 된다라고 얘기한 거군요. 그래서 요식 하나 알게 됐고 요식 하나 있고 그죠? 자, 또 알 수 있는 게 있나요? x와 y 무게합은 z의 무게의 4배래요. 그러니까 x와 y의 합은 z의 4배니까 4z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4z. 그 얘기는 x 플러스 y에서 4z 빼면 0이 되는 거군요. 그럼 여기다 대입합시다. 첫 번째 식에다가 우선은 대입을 해주면 5z가 되고 5z이 1000g이 된다고 하니까 z는 200g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z가 200g이었어요. 그럼 x와 y는 800g이 되는 거죠. x와 y는 800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다 대입할게요. 이번에는 그러면 x 플러스 2y는 몇이 되냐면 600 들어가니까 1100 되겠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돼서 두씩 빼면 되겠죠. 그러면 밑에서 위로 뺄게요. xx 2y에서 y 빼고요.
300이 되네. y가 x 500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g입니다. 그래서 x, y, z에서 각각 구해라 그랬으니까 얘네들 다 g이 되는 거죠. x는 500g, y는 300g, 그 다음에 z는 200g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547번도 풀이해 드렸고 548번으로 갈게요. 값은 그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고 을은 B 지점에서 A 지점으로 동시에 출발해서 일정 속력으로 걸어가는데 상황을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있어서 A 지점이 있고 B 지점이 있는데 값은 이쪽에서 출발해서 A에서 B로 가는 거고 을은 B에서 A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동시에 만났는데 동시에 출발해서 만난 지점을 C라고 하면 값은 을보다 8km 더 걸었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를 K 플러스 8이라고 할게. 거리는. 그럼 여기는 K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값은 속력을 X만큼으로 갔다고 그러거든요. 시속 X만큼으로. 을은 시속 Y만큼으로 갔다고 그럴게. 그러면 둘이 이제 똑같은 시간 이동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러니까 4시간 후에 해주고, 그러니까 값이 이제 1시간 동안 요만큼 간 거지. 1시간 동안 요만큼 간 거고, 을은 이렇게 간 거고. 잠깐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그러니까 x분의 k 플러스 8과 그 시간에 관해서 처음에 C지점에서 만난 상황을 생각하는 거야. y분의 k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곱하기 같으니까 xk는 k 플러스 8y가 되는 거네. 이렇게 식 하나 세워졌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왔는데 값은 1시간 후에 B지점에 도착했대. 만나고 나서. 그러면 x분의 k가 1시간이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분의 속력분의 거리는 시간. 그래서 1시간 되는 거지. 그래서 x는 k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x에다 k를 대입해 볼게. 그러면 여기다 대입해 보니까 x 제곱이 되고 x에다 k를 쓰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y 입장에서 보면 y분의 k 플러스 8이 4시간이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x와 k 같으니까 k를 x라 쓰고 우리가 정리해 보면 4y가 되는군요. 이렇게 되네. 그렇다면 x 플러스 8이 4y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다 대입해 버릴까? 그럼 x 제곱은 x 플러스 4y니까 4y 제곱 되는 거잖아. 그럼 x와 y는 양수니까 x는 2y와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네요. 그럼 x는 2y와 같다. 그럼 지금 보이시는 요 식에다 대입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대입을 해볼까? x 대신에 2y를 쓸까요? 그죠? x 대신 2y를 쓰면 여기가 4y의 제곱이 되고 x 대신 2y를 쓰니까 2y 플러스 8y가 됐습니다. 그러면 2y 제곱이니까 넘어오면 2y 제곱 되고 얘가 8y가 있는 거죠. 그러면 따라서 y가 양수니까 2y가 8이 돼서 y는 4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네. y가 4면 x는 8이구나도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럼 x는 8이 됐고 아까 k하고 x 같다는 걸 아니까 x가 8이면 k도 8이어서 여기는 16km가 되고 여기는 8km가 되니까 거리 s는 24km가 되겠어요. 그래서 둘을 합하니까 32km. 2번이 정답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549번 볼게요. 어느 제약회사 출시한 캡슐형 알약은 원기둥 양 끝에 방구를 붙인 모양이라네요. 한번 그려볼까요? 이해하기 좋게. 자, 이렇게 원기둥인데 잠깐요. 예, 원기둥의 양쪽에 이렇게 쌤이 대충 원기둥을 그리려고 하는데 좀 이쁘게 그리려고 좀 도움을 받으려고 했더니 조금 더 어렵네. 좀 작게. 자, 이렇게 해서 캡슐형의 알약이 이제 그려진 거죠. 이렇게 연결됐고 여기도 연결됐고 그래서 이렇게 캡슐형이 그려졌어요. 좀 더 이쁘게 그리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 자, 이렇게 그려졌는데 지금 볼 때는 이렇게 된 거죠. 여기의 부분이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의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시 여기의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진 거죠. 여러분 이제 대충 짐작은 가시죠?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안 나와 있으니까 캡슐의 반지름의 길이를 x라고 하면 x라고 하고 부피가 전체 부피가 117파이라고 그랬어요. 117파이. 그 다음에 원기둥의 높이는 방구 부분의 반지름의 길이보다 6mm가 더 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죠. 방구 부분에 반지름의 길이 6mm 기니까 여기는 x 플러스 6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이 전체 부피는 9의 부피 3분의 4 파이 x의 제곱이 되는 거죠. 3분의 4 파이 x의 3승 파이 x의 세제곱이 되고요.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x의 제곱 곱하기 높이니까 x 플러스 6이 되겠다. 그래서 117파이가 됐대. 이렇게 식이 나왔네요. 드디어. 자, 파이는 불편하니까 우선 싹싹 약분해버리고 식을 양변에 3을 곱합시다. 숫자 좀 커지긴 하겠으나 3을 곱하면 4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3을 곱했죠.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3을 곱해서 4x의 세제곱 플러스 3 곱하니까 3x의 세제곱이 또 나오네요. 그 다음에 3, 6, 18x의 제곱이 나오고요. 그럼 7x의 세제곱 플러스 18x의 제곱이 되겠구나. 7x의 세제곱 플러스 18x의 제곱이 됐고 3을 곱했으니까 넘어오면 3 곱하기 117이 되겠습니다. 좀 이따 약분할게요. 그래서 식은 다음과 같아졌어요. 우선 3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3 집어넣으면 계산해봐요. 3, 3은 9, 3, 7, 21, 3, 9, 27. 27 곱하기 7, 그러니까 7, 7, 27 곱하기 7이에요. 3은 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3 들어가면 18 곱하기 9가 되고 마이너스 3 곱하기 117이 됐는데 우선 3을 바깥으로 빼면 9, 7, 63. 3 바깥으로 빼니까 3, 8이 24, 54가 되죠. 그러면 117, 0 되는 거 맞네. 그지? 그러니까 느낌 딱 와가지고 3을 해봤더니 자, 3일 때 0 됐어요. 그러면 이제 조리제법 해서 식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 3차, 2차, 1차 없고 요거는 마이너스 3 곱하기 117로 그냥 쓸게요. 3일 때 3, 7이 21. 그러면 얘랑 얘 더하니까 30, 39가 되죠. 5, 3, 27, 3, 3, 9, 117. 그 다음에 117 내려오고 3 곱하니까 3 곱하기 117 해서 얘가 0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식은 x-3에 7x의 제곱 플러스 39x 플러스 117이 되거든요. 얘땐 근이 없을 수도 있어서 자, 보승 해보진 않았지만 39의 제곱에서 4 곱하기 7 곱하기 117이거든요. 느낌 빡 오는 것 같은데 39의 제곱하면 39 해봐야 9, 9, 81 3일은 3, 9, 27 27, 35인가요? 그 다음에 3, 9, 27, 7, 9, 2, 3, 3, 9 1400, 1511이 되겠네. 1500 아니구나 21이 되겠군요. 그러면 117에 28을 곱했어요. 그러면 100에 200 곱하면 2000이잖아. 그러니까 벌써 얘가 더 커서 0보다 적어요. 판별식이. 그래서 얘는 근이 없어요. 얘는 허근을 갖는 거구나. 따라서 만족하는 x는 실수인 값은 3밖에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건너비 구하라 했으니까 먼저 9의 건너비를 할게. 건너비는 4파이 제곱이니까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r 제곱. 그 다음에 옆넓이는 2파이 r 2파이 r 곱하기 h인데 여기가 9가 되니까 9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 9, 36파이 플러스 6, 9, 54파이가 되겠네. 90파이가 나오나요? 네, 90파이가 나오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드디어 방정식 마지막 내용이죠. 부정방정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정수가 되도록 근데 정수근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이 식이 합이 뭐가 되냐면 두 근의 합 얘가 1-m이 되고요. 두 근의 곱이 뭐가 되나 그랬더니 2m 플러스 3이 돼요. 이때 합곱이 정수이기 때문에 여태 2알파 2베타를 할게요. 선생님이요. 그러면 2-2m이 되거든. 그러면 두 식을 선생님이 더했어요. 그러면 알파 베타에 더하니까 2알파 플러스 2베타가 되고 더하면 이거 없어지면서 5가 되거든요. 그러면 인수분해처럼 해보는 거야. 알파 베타 2알파 2베타. 그러면 좌변에 없던 4를 더해준 꼴이니까 더해준 9가 되겠죠. 그래서 정수근이 나왔으니까
우선은 여기서 될 수 있는 것 한번 다 찾아볼게. 뭐 9니까 1 곱하기 9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될 수 있을까요? 9 곱하기 1도 당연히 될 수 있는데 이건 똑같은 거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지 마셔요. 3 곱하기 3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4가지 정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2가 1이고 베타 플러스 2가 9가 되는 알파는 마이너스 1, 베타는 7, 알파는 1, 베타도 1,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알파는 마이너스 3, 베타는 마이너스 11, 알파는 마이너스 5, 베타 마이너스, 이렇게 4가지 경우가 나오네요. 그러면 요 식에서 m이라고 하는 값은 1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뺀 거니까요. 바로바로 구해볼게. 첫 번째 이 경우죠. 이 경우에는 합하면 6이니까 6 하면 마이너스 5가 나오겠고, 이 경우는 2니까 마이너스 1 나오겠고, 이 경우는 마이너스 14니까 플러스 14 돼서 15가 되고요. 마이너스 10 여기다 쓰면 플러스 10 되고 11이 되겠네. 그러면 26 마이너스 6, 그러면 20이 정답이구나.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550번. 자, 계속해서 551번으로 갈게요. 자, 정수 K에 대하여 3차 방정식이 있는데 1보다 큰 자연수를 알파를 근으로 갔는데 알파는 1보다 큰 자연수구나. 자, 그러면 이때 나머지 두 근 베타 감마 구해가지고 K 값까지 구해야 되니까 이 식을 정확하게 알아내라는 얘기지. 그러면 알파 대입해서 자연수라는 조건으로 한번 볼게. 2알파의 3승, 이 알파의 3승 마이너스 K 알파의 제곱 플러스 49거든요. 넘겨버릴게요. 그러면 알파의 제곱 바깥으로 빼니까 2알파 마이너스 K예요. 근데 49가 7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알파가 자연수니까 소수고요. 7이 됐죠? 그러면 2알파가 14 마이너스 K가 되는 거네. 14 마이너스 K, 그러니까 14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K가 15예요. K도 구했고 알파도 구했고, 따라서 이 식은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15x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49인데 얘가 0이어야 되는데 조리제법으로 식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십시다. 2 마이너스 15 0 49고요. 알파 7일 때니까 2 내려오면 1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9 0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7에 여기가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이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베타 감마가 나오는 거니까 베타하고 감마가 얘의 근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타 플러스 감마는 보니까 2분의 1이 되고 베타 감마는 2분의 7이 되겠네. 마이너스. 자, 그럼 베타 제곱과 감마 제곱의 합은 베타 플러스 감마 제곱의 마이너스 2베타 감마가 되는 거니까 분수꼴로 나오네요. 얘 제곱하면 4분의 1이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분의 플러스 그냥 7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4, 7이 28니까 29가 되는구나. 4분의 29가 됩니다. 따라서 문제는 여기다 4를 곱하라고 하니까 29 마이너스 15가 되겠군요. K가 15라서 14가 정답이에요. 보기 4번이 정답. 이제 552번으로 갈게요. 552번은 선생님 보기에 풀이 과정이 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는 얘가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딱 보시기에 이게 잘 안 보이시면 여기에 y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8이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x에 대한 2차식으로 작성을 하고, 우선은 얘가 정수근이라는 얘기는 결국에 실근이라는 실수인 근을 갖는 거니까 판별식을 조사해 볼까 그래. 1 마이너스 ac가 되니까 y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8이 됐어요. 근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9가 0보다 어때야 되냐면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y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9는 0보다 적거나 같아야 돼. 근데 인수분해 잘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을 우리가 구해볼 수는 있잖아요. 마이너스 b 프라임 얼마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시 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3보다 크거나 같은 y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3보다는 어떻다? 작다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보기에 루트 13이 마이너스 3점 몇이니까 뭐 우리가
어느 정도 값을 유추하면 마이너스 5. 얼마 얼마가 될 것이고, 얘가 마이너스 3. 얼마 얼마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을 빼면, 플러스 3. 얼마 얼마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을 빼면 1. 얼마 얼마가 될 거야. 그지? 그러니까 y가 될 수 있는 값은 한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해서 총 7가지의 케이스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y가 마이너스 5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2x 25 마이너스 20 하면 5만 남잖아요. 그러면 5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네. 인수분해 되네요.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x는 3 또는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어요.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r일 때를 한번 써볼게. y가 마이너스 r일 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하면 얘가 16 마이너스 10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8이 돼요. 역시 인수분해가 됩니다.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가 되니까 x는 4이거나 마이너스 2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최대를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y가 마이너스 3일 때를 한번 가볼게. 마이너스 3일 때를 가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는 그대로 마이너스 3 되면 9가 되고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1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인수분해도 안 되고 정수근을 가질 수가 없겠지. 그러면 이제 요건 할 필요가 없는 거네. y가 마이너스 2일 때도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고 y제곱은 보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4가 되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이면 마이너스 12가 되죠?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6이 12 정수근으로 인수분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도 할 필요가 없네요. 자, y가 마이너스 1일 때를 해볼게. y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 y가 마이너스 1이면 1 지우고 한번 써볼까? y가 마이너스 1이면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요. 그러면 마이너스 11이 되나요? 그럼 얘도 역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거잖아. y가 마이너스 1일 때도 되는 게 없네요. 그 다음에 y가 0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되죠. 그럼 아까 이거하고 똑같아져서 x는 4거나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y가 1일 때만 해보면 될 것 같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네요. 그럼 얘하고 똑같은 값을 갖죠. x는 3이거나 마이너스 1. 그러면 곱의 최대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잠깐요. 선생님 이게 너무 풀이 과정이 길어져서 조금 줄일게요. 여기만 줄여주면 어떻게 돼? 다시 줄이다 보니까 작게 썼나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따라서 곱해서 될 수 있는 게 xy 최대값이니까요. 둘 다 부호 같을 텐데 요거 5가 되고 얘도 8이 되고 그 외에는 이런 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할 필요 없고요. 얘는 0이니까 할 필요 없고요. 되는 게 없네. 그러면 제일 큰 게 8이겠네요. 최대값은 그래서 뭐가 돼? 8이고나가 된 것이다. 책에 그 답지에 보면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이 방법을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도전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괜히 뭐 완전 제곱식이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보시라고 선생님 추천해드립니다. 552번 정리해드렸고요. 553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3차 방정식인데요.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갖는다고 하는 어떤 복잡한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당황하지 말고 0이 되는 값을 찾아주는데 우선 얘가 없어지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없어질까요? 여기서 이제 4를 집어넣으면 16a가 나오니까 없어지네. 여기도 a가 있구나.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a에다 한번 2를 집어넣어 볼게. x에다가. 얘가 8a가 되고요. x에다 2 집어넣었으니까 4, 2, 8 마이너스 8b 되겠습니다. 그러면 2 집어넣죠. 8a, 8b 그대로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a가 됐대요. 그러면 a가 요거 두 개 없어지고 없어져서 0 되는 게 맞네. 그지? 자, 따라서 x가 2일 때 0 됐다라는 걸 확인했거든요. 자, 그러면 조리제법에서 이 식을 좀 간단히 해볼게요. a 마이너스 2b 여기는 4a 플러스 4b 상수항은 마이너스 16a가 됐는데
아까 선생님하고 2일 때 0 됐죠? 2 집어넣어볼게. A, 2A. 그러면 2A-2B가 되니까 4A-4B. 그럼 8A만 내려오잖아요. 16A, 0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따라서 X-2에 AX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BX 플러스 8A는 0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정수근을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2일 때 0이 되면 안 되죠. 지금 먼저 2 집어넣어 볼게. 4A 2가 들어가면 플러스 4 곱하기 A-B 플러스 8A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돼. 그런 얘기죠. 16A가 되고요. 16A가 4B랑 같으면 안 되는 거네. 그러니까 따라서 4A가 B와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뭐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쪽을 보면 또 두 번째로는 얘가 2가 아닌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해보면 알파와 베타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A-2B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이너스 A분의 B 맞죠?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이것도 약간 보기는 안 좋네.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A니까 2가 되고 마이너스 A분의 2B 이렇게 되는 거구나. 자, 그러니까 A분의 2B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A분의 2B 마이너스 2. 두근의 곱은요. 두근의 곱은 잠깐요. 두근의 곱은 A분의 8A니까 8이 돼버리네요. 아, 그래? 그런데 서로 다른 세 정수근이니까 곱해서 8 되는 거 1 곱하기 8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8 2 곱하기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x는 2는 근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요 세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구나. 두근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잡아낼 수 있게 됐어요. 자, 잠깐요. 선생님 이제 대충 알았으니까 제일 먼저 곱해서 1, 8 나오는 경우야. 그러니까 두 근이 x는 1과 x는 8이 나오는 경우, 여기 두 가지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1, 8. 그러면 이제 여기다 대입해 봐야 되겠어. 두 근의 합이 지금 a분의 2b, 두 근의 합이 잠깐요. a분의 2b 마이너스인데 얘 합이 9가 돼야 되고, 따라서 2b가 얘가 넘어가면 11이니까 11a와 같아야 되네요. 그죠? 11a. 그러면 이제 a의 범위가 30, 절대값 30이라고 그랬고, b도 절대값 30이라고 30 이하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얘가 a가 2인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a, b 이때 따질게. a가 2면 22가 되니까 b는 11이 돼야 되고요. a가 만약에 3이면 34 안 되고요. a가 4면 44를 넘어가니까 안 되네요. 그죠? 그러면 a가 4, 44. 아, 괜찮겠구나. a가 4면 44니까 22. b도 32 하니까 괜찮네요. 음수인 경우 있겠죠? 마이너스 2인 경우 마이너스 22. 그럼 마이너스 11이 되고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44 마이너스 22가 되네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b가 4a와 같으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 그죠? 4배한 것과 같은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다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 4가지가 되는 거네. 4가지가 나왔고, 두 번째요. x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8인 경우죠. 그러면 두 근의 합이 a분의 2b 마이너스인데 얘가 그냥 다 써야겠다. 마이너스인데 합이 마이너스 9가 나와야 되니까 a분의 2b가 몇이 나와야 되냐면 11이 나와야 돼요. 11. 따라서 11이 아니지. 마이너스 7이 나와야 되겠네. 마이너스 7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2b가 마이너스 7a와 같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이게 칸이 너무 좁아가지고요. 선생님이 또 쓰기가 너무 곤란해서 지금 멈칫하고 있어요. 이거 조금 줄여볼게요. 여기를 좀 줄여서 이쪽으로 좀 이동하고 여기를 좀 편안하게 쓰십시다. 여기도 약간 줄이고 자, 그러면 a 값을 찾아줘야지. 뭐 a를 골랄까? 자, a, b 적어볼게요. a, b. 자, a를 먼저 찾아주면 a가 1이 들어가면 안 되고 2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14니까 됐네. 그럼 a가 2일 때 b는 마이너스 7이 되네요.
A가 3 안되고 4 들어가면 4, 7, 28이죠. 28이니까 B는 28, 14가 되죠.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A가 6이 들어갈 수도 있나요? 6, 7이 42, 마이너스 42가 되니까 마이너스 21 이렇게 나오겠네. A가 8이 들어가면 7, 8이 56이죠. 56, 2로 나누면 28이 되잖아. 마이너스 28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고 나서 A가 마이너스일 때도 해볼 수 있겠다. 마이너스이면 얘가 플러스 14가 되니까 7이 되고 이번에 마이너스 4 들어가니까 4, 7, 28, 14.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6 들어가면 플러스 21, 마이너스 8 들어가면 플러스 28에서 8쌍이 나오겠어요. 8가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순서 쌍이.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경우죠. 뭐가 있었냐면 잠깐만요. 곱해서 8이 되는 경우인데 하다 보니까 또 까먹었네. A가 2가 나오면 안 되는 경우. 그래서 2를 제외하고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경우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경우. 여기를 찾아줘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여기에 마이너스 6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플러스 2 넘어가면 A분의 2B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2B는 마이너스 4A와 같아서 이번엔 B가 마이너스 2A와 같아야 된대요. B가 마이너스 2A와 같아야 된다. 그럼 A, B일 때 잠깐만요. 미안. A, B일 때 B부터 쓰죠. 뭐 B가 1일 때부터 할까요? 1일 때부터 B가 1일 때 쓰면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B가 15일 때 A는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 15개 있고 여기 되게 많네. B가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는 안 돼. 둘 다 0이어서 마이너스 1이면 A가 2가 되고 B가 마이너스 15면 A는 30이 되죠.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30까지나 나오네. 30까지 8가지니까 총 16개에 잠깐만 8가지 돼가지구나. 잠깐만, 여기 8가지 있었고 여기 4가지 12가지에 30가지 42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순서쌍의 개수가 42개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553번 봐드렸고 이번에는 부등식 문제로 들어가네요. 자, 554번을 볼게요. 다음과 같이 2-3x 플러스 x-4의 절대값 두 개의 합에 14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거든. 자, 이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긴 한데 학생들이 조금 시간을 많이 쓰는 문제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그래프 이용을 해라 그러거든. 절대값 2-3x는 3x-2하고 똑같은 값을 가지니까 우리는 이렇게 쓸게. 그래서 1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0 되는 값이 3분의 2고 얘가 0 되는 값이 4인데 이 그래프의 개형이요, 얘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그대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고요. 이때 두 값이 똑같은 값을 가져요. 그래서 4 집어넣으면 여기가 0 되고 4 집어넣으면 4, 3, 12에서 2를 뺐죠. 그럼 여기가 1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4,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3분의 2, 10이 되겠지. 자, 그런데 이 그래프의 이쪽 부분 있죠. 이게 둘 다 양수로 나온 경우거든요. 그대로 나오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y는 3xx 그대로 나오니까 y는 4x-6이 되는데 여기가 만약에 y는 14가 이렇게 지나갔다고 가정해 보면 14일 때가 몇일까요? 그러면 4x가 20이 될 때가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몇이 되냐면 여기가 5가 돼야 돼요. 여기가 4고 여기가 3분의 2인데 그 다음에 이쪽 파트를 보면요, 여기를 보면 둘 다 마이너스 보가 붙어서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 그럼 둘 다 마이너스 보가 붙어서 나오면 이 부분의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 돼. 근데 얘가 14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x는 넘어가면 8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x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크거나 같은 데는 이 부분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x값 범위로 따지면 이 부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적거나 같다 이거나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니까 2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예요. 554번 정리해드렸고 555번을 같이 볼게.
자, 555번은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이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그러면 AX의 제곱 플러스 B 이퀄 제로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하니까 뭐 판별식으로 할까요? 마이너스 4AB인데 얘가 0보다 적다가 된 거. 서로 다른 0보다 크다가 된 거네. 따라서 AB는 0보다 적구나. 그러니까 AB의 보가 서로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B의 보가 서로 다른데 절대값 AX 플러스 4가 B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그러면 이제 AX 플러스 4가 B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A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B보다 적거나 같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런데 A, B의 보가 다르니까 A가 0보다 큰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A가 0보다 큰 경우 2차 방정식이니까 A는 0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AX는 B-4 그럼 X는 A분의 B-4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됐고, 그 다음에 AX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가 되고 X는 부동호 바뀌지 않죠? A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가 되는 거니까 이 경우에 6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얘가 6이 돼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이 상황에 맞춰서 식을 써보면 6A는 B-4니까 6A-B는 마이너스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니까 2A-B는 4가 되는 거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다 써볼게요. 2A-B가 4가 되니까 두 식을 빼면 4A가 마이너스 8이 되네요. 그죠? 그럼 A가 마이너스 2가 되잖아. A는 0보다 크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조건에 맞지 않아요. 잠깐 여기 줄일게요. 자, 그러면 이제 A가 0보다 큰 게 아니라 얘가 0보다 적구나라는 걸 뭐 알게 된 거지. 자, 두 번째로는 A가 0보다 적어요. 그러면 A가 0보다 적으니까 해가 바뀌는 거죠. X는 A가 음수가 됐다라고 해서 우리가 바꿔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A분의 B-4이거나 X는 음수니까 부동호 바뀌어서 A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가 된 거죠. 그럼 얘가 6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된 걸로 풀어봐야겠네. 그러면 같이 볼까요? 마이너스 A 플러스 A 넘어가서 2A 플러스 B가 4가 됐구나. 다시 쓸게요. 갑자기 너무 두꺼워졌어. 2A 첫 번째 식입니다. 1, 2 곱했다 넘어갔습니다. 플러스 B는 4. 여기는 6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래요. 그래서 뺐죠? 그래서 마이너스 4A가 8이 됐어.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네. 그럼 B는 8이 나와야 되겠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8이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A, B의 합은 6이에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5번에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556번 같이 볼게요. 자, 수직선 위에 실수 x에 대해서 x와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절대값 x 마이너스 2니까 얘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x와 5 사이의 거리,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9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얘가 9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다면 아까도 선생님이 설명드렸는데 빨리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랬어.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똑바로 갔다가 쫙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값 갖는다고 그랬다고.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5 집어넣으면 7 되니까 여기가 y는 7인데요. 5,7. 이제 9가 지나가죠. 위로 싹 이렇게. y는 9. 그러면 요쪽 식 있죠. 요쪽 식. 이렇게 할까? 요쪽 식이야. 요쪽 식은 뭐가 되는 거냐면 간단하게 요쪽 식은 둘 다 플러스로 나오는 거니까 y는 2x 그냥 나오면 마이너스 3이죠. 얘가 9가 됐대. 그럼 x는 6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요때 x가 6이에요. 여기가 6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둘 다 마이너스인 경우거든요. 둘 다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 되는 경우라서 이 경우를 우리가 실제로 해보면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플러스 5 그러니까 3이 되는데 얘가 9가 돼야 된대요. x는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되면 돼요. 그래서 요때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3인 거야.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래프를 가만히 관찰해 보니 어디가 되나 봤더니 이 부분이래요.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러면 결국에 범위로 따지면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보다 크거나 같거나 마이너스 3보다 적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그냥 1번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빨리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57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557번.
이면 실수 ABC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다 고르래요. A가 B보다 적으면요, A분의 1과 B분의 1 역수치했대요. 그래도 부등호가 안 바뀐대요. 원래 같은 부호일 때는 부등호 바뀌어 버리거든요. 근데 부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B가 크다니까 B가 양수고 A가 음수고, 맞죠? 그래서 기억은 성립합니다. 니은을 볼게요. 니은은 지금 A가 둘 다 양수인데 B가 더 커요. 그러면 이 식을 잠깐 볼까? A제곱 플러스 2AB 마이너스 3B의 제곱이 0보다 크냐라고 얘기한 건데, 얘가 A 플러스 3B A 마이너스 B가 되나? 근데 지금 보니까 A가 B보다 작기 때문에 빼면 얘 음수거든요. 그 다음에 A도 양수고 B도 양수니까 얘 양수잖아요. 곱하면 음수가 되는데 0보다 크다고 그랬기 때문에 얘는 성립하지 않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디귿 볼게요. 디귿을 보면 양수긴 양수인데 A, B가 0과 1 사이의 값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A 플러스 A분의 1, B 플러스 B분의 1인 관계가 성립한다고 그러니까 A 마이너스 B,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되는데 0보다 크다가 돼야 되는 거네. 그럼 A 마이너스 B에 A, B에 A 마이너스 B니까 여기 마이너스 쓰고 A 마이너스 B 만들어도 되겠네. 그죠? B 마이너스 A가 되니까. 그러면 A 마이너스 B에 1 마이너스 AB분의 1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A가 B보다 작기 때문에 이 값이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죠? 이 값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A, B의 곱은요, 1보다 적은 두술 곱했으니까 1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 값은 또 플러스가 되네요. 둘을 곱했는데 아니다. 선생님 착각했다. A, B가 만약 예를 들어서 A가 2분의 1이고 A가 3분의 1이고 B가 2분의 1이라고 한번 해봐봐. 그러면 A, B를 곱하면 6분의 1이 되잖아. 근데 A, B분의 1은 6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음수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큰 게 맞네. 그래서 디귿은 성립합니다. 리을로 가볼게. 자, 리을인데요,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고 그럴 땐 절대값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그 제곱해서 빼보는 게 좋긴 한데, 둘 다 양수일 때 이게 성립한다 그랬거든. 양수일 때 성립할까요? 네, 양수일 때는 얘가 그냥 늘 성립하겠죠? 당연히 양수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똑같은 경우가 되겠지. 그거랑 같은 게. 리을도 맞죠? 왜냐면 여기가 만약에 2 빼기 3 양수예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빼도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더 이상 얘기할 게 뭐 있어.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세 개가 똑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다. 자, 유형 7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볼게요. 영상이 조금 길어져서 다음 영상에서 유형 7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자, 마칠게요.